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얀마 난민 돕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할 김명규, 손중현입니다. 오늘의 목차는 먼저 미얀마 민주주의 역사, 그 다음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발표하면서 둘의 역사를 서로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얀마를 도와줘야 하는 이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미얀마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1년간 비상사태가 선포돼서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아 결국에는 민주주의 회복이 장기전일 듯 합니다. 미얀마는 130개가 넘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년 전 버간 왕국 때부터 무력통일과 소수민족 독립과 무력통일과 소수민족 독립과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다 보니 정복 전쟁도 매우 활발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전 승리를 위해서 군사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군사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군부 세력이 확장된 오늘날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당시 영국이 이간질을 위해서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아웅산을 중심으로 일본이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쉽게도 일본에게 점령을 당하지만 다시 독립을 하는 그런 반복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47년에 팡룽협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소수민족의 자치를 인정해주고 민족 분쟁을 멈추자는 협정입니다. 독립 6개월 전 아웅산 암살 이후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쿠데타로 군부 권력이 장악을 했고 8888 항쟁이라고 1988년 8월 8일 반군부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즉 쿠데타로 군부 권력이 장악한 것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아까 사망한 아웅살의 딸 아웅산 수치 중심으로 평화 시위가 시작됩니다. 군부의 국제 여론을 신경 쓰고 고립 경제 탈피 등의 이유로 미얀마는 점차 개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5년 총선을 통해 아웅산 수치가 국가고문이 됩니다. 여기서 아웅산 수치가 선택의 결정을 할 때가 오게 되는데요. 일단 군부는 로힝야족을 쫓아내는 등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로힝야족은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면 오른쪽 지도의 왼쪽 부분인데 이 로힝야족을 쫓아낸 인종 청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웅산 수치가 선택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1번 선택 군부를 비판하고 로힝야족을 보호하면 민심 하락의 결과를 받을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로힝야족을 쳐내는 인종청소를 시작하면 인권 유린 사태를 변호, 즉 군부를 변호할 수는 있지만 국제사회의 반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웅산 수치는 인권 유린 사태에 변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부터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장악하면서 현재까지 시위와 진압이 이어진 중입니다. 쿠데타가 매우 길게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끄는 친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민주화운동이 발전하게 됩니다. 190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이유는 친군부의 5월 17일 내란 및 계엄군의 폭동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 시민들이 친군부의 내란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정질서 보호 목적 차원으로 민주화운동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납니다.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 세력을 모두 처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 5월 17일 계엄령이 확대되고 그 다음 날인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됩니다. 신군부 세력이 광주 시민들의 과격한 항의를 억누르기 위해서 제7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까지 추가 증원을 하여 많은 시민이 사망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부 세력이 실탄 사격을 동원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쿠데타 세력이 빌딩 위에서 민간인 조준 사격을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이 사상자를 보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이것을 보고 시민군은 이제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장착합니다. 이제 군부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쉽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사망이 264명, 행방불명이 166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운동이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결정적인 사건을 이끌게 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지는 지대한 사건인데 다들 1987 영화를 보시거나 택시운전사 영화를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 지식인 중심 운동에서 이제 점점 민중이 하나가 되는 그런 민중운동으로의 변화 형성이 시작된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얀마 쿠데타에 맞서는 시민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저희의 생각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